46쪽 봐볼게요. 여기서는 앞에서 이어서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이제 방안이 이제 나열되어 있거든요. 앞에서는 이제 시간 순으로 진행되는 게 나왔다면 여기서는 공간을 활용한 시상 전개 방식이 나와 있네. 자, 말 그대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선의 이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화자가 직접 이동하지 않고 화자의 시선이 이동함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방식으로 자, 가까운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될 수 있고요. 반대로 가까운 근경에서 멀리 되는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될 수가 있어요. 또는 위에서 아래로 또는 외부에서 내부로 시선이 이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시선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공간이 나오는데 상반된 공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대 아파트는 부정적인 공간, 그와 반대되는 털보네 대자가, 이건 좀 예스러운 이제 건물이잖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대조되는 공간이 나오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는 어조의 변화. 우리 어조는 말투잖아요. 그쵸? 화제 이제 말투, 특히 말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어조의 변화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 초반에는 체념적. 안 될 거야. 난 못해. 라고 하다가, 그래도 해볼까? 라는 의지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절망, 비슷한 맥락으로 절망적에서 희망적. 이런 것들을 특히 절망적에서 희망적으로 바뀔 때는 이렇게 그러나 하지만 이런 접속 표현을 통해서도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 전환이 일어날 때는 시상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상 전환이 일어난다 보시면 되고, 또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다가 뭔가 해보겠다 적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앞에 있는 거 1, 2, 3과는 완전 반대로 처음에는 해볼까 하다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자조적은 자자가 스스로 자자예요. 자기를 스스로를 비웃는 걸로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짧은 시를 읽을 때는 볼 게 엄청 많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표현 방법들이 뭐가 쓰였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화자가 뭐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태도가 이렇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니면은 공간이 나타나는지, 어조가 변화되는지, 그래서 이 짧은 시 안에서도 볼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념해 두면서 넘겨서 예시 한번 봐볼게요. 박모걸의 산도화라는 시네요. 산은 구강산이고 보랏빛 석산이래요. 그래서 시각적 심장 나왔고, 여기서 구강산은 진짜 있는 산이 아니라 가상의 이제 공간으로 이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도와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벌어져 이제 피어 있는데, 봄는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직유법 쓰였네. 사슴은 암사슴이 발을 씻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뭐가 나와? 산이 나오죠. 그쵸? 산 다음에 꽃 나오죠. 산도화 나오죠. 그런 다음에 물, 마지막에 사슴. 이런 식으로 뭐가 드러나요?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고, 사실 산은 이렇게 큰 거잖아. 큰 곳에서 이렇게 작은 곳으로 가는 것 같죠. 그쵸? 그래서 먼 곳에서 가까운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를 읽을 때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는지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됐을까요? 자, 밑에는 고정희의 우리 동네 구자명시에 대해서 나오는데,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시, 이제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나오네요. 그죠? 7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씨는 출근 버스를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에 졸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워킹맘인 거죠. 그쵸?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 시간의 흐름이 나오고 진달래꽃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주규법 졸고 있는 구자명씨. 그러니까는 현실이 피곤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졸고 있는데, 그래, 저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전물린 시간인 거고, 이건 엄마로서의 역할을 한 거야, 그지? 저 10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 중 든 시간이고, 이거는 며느리로서의 이제 일을 한 거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이거는 아내로서의 일을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구자명 씨에 대한 약간의 안쓰러움, 연민 이런 게 드러난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깥 경치는 꽃피고 막 좋잖아, 그치? 근데 구자명 씨는 그걸 보지도 못하고 졸고 있잖아. 그래서 대조되는 거 맞겠죠, 그쵸? 그리고 객관적인 어조에서 연민이 담긴 어조로 변화되는 거 맞겠죠. 이런 식으로 공간이나 시선의 이동이 있는지, 그리고 어조 변화가 있는지 본 거예요. 자, 뒤로 넘겨서 아까 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접속 표현이 나오면 분위기 전환이라 했죠, 그쵸? 그래서 그게 시상의 전환 방식이에요. 시의 내용이 긍정에서 부정이라든지 또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으로 시상의 전환은 시적 화자의 정서 변화를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라는 이 접속 부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and, but 영어로 하면 우리 이걸 접속사라 하잖아요, 그치? 근데 국어에선 접속사 없어요. 이거 다 뭐라 불러? 접속 부사라고 불러요. 또는 뭐 접속 표현. 근데 이 품사로 따지면 부사예요, 부사. 자, 네 번째 가볼게요. 서사적 구조. 서사적 구조라는 건 이야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야기 흘러가는 거. 서사적 구조를 통한 시사 전개 방식도 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 이야기 같은 시가 있거든요. 그걸 뭐라 하냐면 산문시라고 해요. 이야기 같은 시를 산문시라 하는데, 인물, 사건, 배경, 구성 요소를 가지는 소설과 같은 서사갈래 특성을 보이는 시상 전개 방식으로 이 서사적 구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시를 서사시 또는 이제 길어지겠잖아, 이야기니까 산문시라고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화자의 의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 나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네요. 이야기를 건네는 방식, 말 그대로 특정 청자에게, 여기 어머님 이렇게 나왔네. 우리 특정한 청자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의인화된 자연물에게 말을 건넬 수도 있고, 정해지지 않는 청자에게 말을 건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는 말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안에서 주고받아야지만 대화야. 혼잣말한다 해서 대화 아니에요. 주고받아야지만 대화고, 요약적 진술은 말 그대로 사건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기 고백은 우리 자기 고백적이라는 건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여기서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말을 건넬 수도 있고 대화가 나올 수도 있고 요약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나열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예시가 또 뒤에 있겠죠. 49쪽 가볼게요. 49쪽. 자, 첫 번째 시는 264의 절정입니다. 264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총 4연으로 돼 있어서 기승전결 4단 구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봐볼게. 매운 계절은 혹한 보통 겨울을 이제 추위가 매섭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추위가 매섭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현실. 일제 강점기를 비유하는 말이겠죠. 채찍에 갈겨 고난인 거야. 마침내 나는 어디까지 휩쓸려 오게 됐냐면 북쪽에 끝까지 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있으면 내가 극한으로 북쪽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높은 곳에까지 왔어요. 서리빨 칼라진 그 위에 서다. 그래서
자,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나 극한에 지금 서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갈 수 없는 요 한 발자국도 없는 이 칼날진 그 위에 서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는 거야. 나는 어디든 갈 데가 없는 거야. 극한으로 다 몰린 거야. 이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 전환되는 거예요. 시상 전환이에요. 내가 눈 감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겨울은 무지개인가 보다. 은유법도 되고요. 강철로 된 무지개 말 돼? 안 되잖아. 역설법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왜 강철로 된 무지개라 했냐? 자, 무지개긴 우리 무지개는 와 아름다운 꿈동사 모두 긍정적일 때 쓰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 겨울은 지금 부정적 현실이야. 지금 힘들긴 하지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것을 강철로 된 무지개라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상이 전환이 이루어진 연에 표시해줬지. 마지막 연이죠. 마지막 4연이고요. 그리고 이 시어는 이럼에 쓰면 되겠죠. 그리고 전개 방식은 선생님 기승전결 얘기해줬지. 그치? 기승전결. 그리고 처음엔 극한에 몰린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고 자기 생각을 얘기했잖아. 그치? 선경우 정도 맞아요. 경치 얘기해주고 나중에 감정 얘기해줬다 이 말이야. 수미상관은 뭐였어? 첫연이랑 끝연이 같은 거지. 첫연이랑 끝연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점치는 뭔가 개념이나 음이나 아니면 느낌이 세지면 점층적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평으로도 몰리고 수직으로 몰리고 그 상황이 안 좋아진 게 점층적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승전결, 선경후정, 점층적 구조 쓰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두 번째 거는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입니다. 한용운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의 직업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승려예요. 스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용운 시가 나오면 그 자체로도 해석을 하긴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감안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이 시인의 직업이 승려잖아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이제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나룻배 시적 화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당신은 행인이래요.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희생적인 태도를 보여요. 자,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이런 아무리 시련 고난이 있어도 나는 건너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당신한테 얘기하는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시는 백석의 고향입니다. 백석도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거의 이제 배경이 일제강점기 때인데, 백석은 어떤 시를 많이 썼냐면 가족과 관련된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가족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상황이 안 좋잖아, 그치? 그래서 이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데 이 헤어진 공동체가 다시 합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시를 좀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또 시적 화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고, 나는 북관에 혼자 있는 거야. 그래서 가족과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혼자 알아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배웠대요.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직유법. 열애는 부처님 생각하면 돼.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관공은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관욱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있는 거지.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여기도 직유법.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묻습니다. 여기서 뭐가 시작되냐면 대화가 시작돼요.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저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누구 고향인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화 형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는 화자가 시적 상황에 대해서 줄여서 빈칸 압축적이에요.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승하나, 그러니까 너라. 그리고 대화 형식이라 했죠? 대화 형식 및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야기 같잖아, 그치? 이야기면 아까 무슨 구조라 했죠? 이야기. 서사적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뒤로 넘기면 수능 문제가 2개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 분석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 쭉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신석정의 꽃덤불입니다. 이것도 일제강점기 그 이유인데, 옆에 네모칸 한번 봐보면, 신석정의 꽃덤불은 광복 이후, 여전히 혼란한 사회 상황을 바탕으로 창작된 시예요. 이 시에는 일제강점기에 바라던 광복의 소망과 광복 이후의 좌우익 이념 갈등이 끝나기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을 1945년도 했잖아, 그치? 그러면 광복하면 이 기쁨을 즐겨야 되는데 그 즐기기 전에 이미 우리는 사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밑으로는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위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좌익, 우익 나뉘어져서 이념 갈등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일어나게 돼버린 거야? 6.25 전쟁이 일어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한 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봐보면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 비롯되었대. 그래서 태양이란 실질적으로 광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진 곳은 안 좋은 상황, 일제 강점기 때를 얘기하는 거고,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직유법 쓰였네.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면서, 성터가 헐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빼앗긴 우리 지금 조국,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언제 참으로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냐. 우리 힘들었잖아. 우리 광복되게 엄청 바라고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는 동안 영영 잃어버린 법도 있었고, 말 그대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는 동안 영영 멀리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고, 우리나라를 떠나버린 유랑자들도 있었고, 몸을 팔아버린 사람도 있었고, 말 그대로 변절자들도 있었고, 마음을 팔아버린 사람도 있었다. 아예 그 사상이 바뀌어버린 전향자들도 있었다. 여기서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거죠, 그쵸? 대구법 쓰였어요. 그러는 동안 36해가 지나갔대요. 말 그대로 우리 1910년부터 1945년도가 우리가 뭐였어? 이제 강점기 때였잖아, 그치?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광복이 이제 된 거야. 이제 광복이 된 거야. 그런데 다시 우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 차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상황이 좋아, 안 좋아? 아직 상황이 좋지 않은 거야. 상황이 좋지 않은 거야. 오는 봄엔 분수처럼 직유법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이 태양은 이 광복된 말이 지금 급해가지고 광복된 우리나라 조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득히 안겨보리라. 그래서 이건 뭔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광복이 되었는데도 왜 마냥 좋아하지 못하냐. 우리 완전히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 싸우지 말고 우리 화해해서 하나가 돼서 이 광복된 조국을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꽃덤불의 의미는 진짜 하나가 된, 화합된 민족 국가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요, 암담한
현실을 넘어선 광복의 기쁨과 완전한 화합에 대한 기대, 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담한 현실을 넘어선 광복의 기쁨과 완전한 화합에 대한 기대가 이 시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 쓰시고 참고하면서 세 문제 있죠? 세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답 확인해 봅시다. 1번에 시상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 선생님이 세모 치고 동그라미 쳤잖아. 보통 세모 동그라미 하면 대조된 거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5번이고요. 그리고 밝음과 어둠 상반되잖아. 그치? 대립적 대조적도 맞긴 한데 보통 대립적이란 말을 써요. 대립적으로 쓰시면 되고 헐어진 성터는 말 그대로 일제강점기의 암담한 현실 또는 빼앗긴 조국 이렇게 써도 돼요. 또는 꽃덤불은 아까 뭐라고 했어? 민족의 화합이 이루어진 완전한 민족 국가 또는 아까 간단한 쌤이 화합된 민족 국가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자, 넘기면 김영랑의 독을 차고라는 작품이 나오거든요. 김영랑도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긴 한데 직접적인 그런 시를 많이 쓰진 않았는데 이건 조금 이 시대가 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복이 있으면 복이 먼저 봐야 된다고 보기 보면 김영랑의 초기 시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내 마음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의 후기 시를 보면 외부 세계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일제 말기라는 식민지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939년에 창작된 독을 차고라는 작품 속의 화자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맞서고 있는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독을 품은 화자의 모습은 곧 식민지의 현실에 저항하는 시인의 자화상으로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인의 저항하는 시인의 마음이 태도가 나와 있다라고 힌트를 얻고 시를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형 보면 내 가슴에 시적 화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독을 찬 지 오래다. 그래서 우리가 독한 마음 할 때 그 독인 거야.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내가 아직 뭐 누구를 해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새로 뽑은 독이래. 내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독은 독한 마음의 독이고 말 그대로 지금 현실에 대한 대결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벗은 친구예요. 친구가 그 무서운 도 그만 흩어버리라고 한다. 야 그런 마음 갖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야. 나는 그 독이 선뜻 벗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위협하고 야 너도 가만 안 둬. 뭘 그러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지 소위.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마주 가버려. 야 그렇게 안 살아도 우린 곧 죽어. 곧 죽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고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질아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데 독을 차서 무엇하냐고. 야 그 허무한 짓을 왜 하냐. 야 좀 그냥 편히 살아라 라고. 이건 누가 얘기한 거야? 친구가 얘기한 거야. 이건 벗의 충고인 거예요. 여기서는 감탄사 나왔죠. 그리고 느낌표 나왔죠. 느낌표 이런 게 나오면 영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탄법이야. 내 세상에 태어났음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나 세상에 태어나서 원망하지 않고 보낸 하루가 없었다. 얘고 얘기하는 거죠. 서리법이에요. 허무한데 그래 허무할 수 있어.
허나, 선생님이 그러나 요런 게 나오면 뭐 일어난다고? 시상 전환이 일어난다고. 앞뒤로 덤비는 일이 승량이 하야우로 내 마음까지 노린다라는 거야. 이때 일이 승량이는 일제를 의미해요.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찌 끼우고 할 키우랴. 그런 내 맡긴 신세다라는 거야. 나 지금 이제 당할 수밖에 없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 이러기 전에 내가 이런 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래? 독을 차고 선선히 갈 거래. 여기서 의지, 다짐이 드러나 있죠. 마금날은 마지막 날, 내가 죽는 날을 얘기하는 거야. 내 외로운 뭐를 건지기 위해서,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혼은 나의 정신도 될 수 있지만 크게 민족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에 해당하는?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 정신의 의미라고 보면 돼. 그리고 어순이 바뀌었죠? 그쵸? 어순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 도치법도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강한 저항 의지입니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강한 저항 의지예요. 이것도 주제 쓰시고 옆에 세 문제 바로 또 풀게요. 자, 4번에 여기서 적절한 것은 선생님이 얘기해준 표현 방법이 있죠? 몇 번? 5번. 그렇지, 5번이고요. 자,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여기서는 3번. 내 맡긴 신세는 외부의 세계와가 아니고 외부의 세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단절이 아니죠. 그리고 6번에 적절한 것은 선생님 변화 주는 허나 거기 시상 전환 일어나지. 그치? 그게 무슨 몇 년이에요? 3년이고 그리고 보면은 네 줄 뭐 이렇게 네 줄 돼 있는데 마지막만 어때? 좀 짧죠? 그러면 이건 시행이 변화됐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적절한 건 몇 번일까요? 4번. 오케이, 4번입니다. 자, 우리 문법 꺼내볼게요. 문법 176쪽입니다. 자, 176쪽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교체가 연달아 또 2개 나오거든요. 원래는 여러분 기본적인 교체가 5가지예요. 앞에서 이제 떠올려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이렇게 5가지가 기본 교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로 2가지가 더 나와 있는데 모음동화와 두음법칙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먼저 모음동화는 뭐냐면 자음동화처럼 모음과 모음이 만났을 때 같아지는 현상을 모음동화라고 해요. 일정한 모음이 주변에 일정한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며 서로 닮게 되는 음운 변화로 소리나는 빈칸 모음이에요. 모음의 위치가 달라지는 조음 위치 변화입니다. 국어의 모음동화 현상은 자음동화 현상에 비해서 간단한 편인데요. 대표적인 동화 현상에 뭐가 있냐면 이모음 역행동화와 모음조화가 있습니다. 자, 이모음 역행동화는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닌데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모음 역행동화는 후설모음 아어오우가 뒤에 오는 전설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서 전설모음 에의 외외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예시로 보면 여러분 아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기도 하지만 우리 가끔 가다가
애기야 이러잖아요. 그치? 자, 아가 이를 만난 거야. 아가 이를 만나서 애로 발음하는 현상인데 여러분 우리 단모음표 외운 거 기억나지? 이, 에, 위, 웨, 어, 아, 우, 오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이, 위, 에가 전설모음이고 어, 아, 우, 오가 후설모음이었잖아. 그쵸? 근데 봐봐. 아기야. 그치? 근데 아가 이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어미를 애따 애미야 이렇게 부를 때도 있잖아. 그치? 이게 이 모음 역행동화 같은 말로 뭐라 한다고요? 전설모음화라고요. 전설모음이 된다라고 해서 전설모음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자 이거는 필수적인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나타난 수의적인 현상이라 보시면 돼요. 필수적인 건 아니야. 그리고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는 이건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기는 아기라고 하는 거지 애기를 허용해주면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정해주는 게 밑에 있습니다. 원래 남비거든요. 이제 남비인데 냄비라는 거고 멋쟁이, 풋내기, 골목쟁이,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소금쟁이, 담쟁이, 덩굴은 아예 이제 바뀐 채로 이런 단어로 된 거거든요. 이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는 모음 조화인데요. 모음끼리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인데 여러분 오 써. 오를 양성모음이라고 하고요. 우를 음성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는 양성모음 어떤 느낌을 주냐면 밝고 가벼운 느낌을 줘요. 그래서 우리 좋을 때 우와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음성모음은 반대예요.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좋을 때 야유할 때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쓰는 걸 모음조화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예전에는 많이 지켜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표준어가 깡총깡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깡충이에요. 지금 깡충이야. 이런 식으로 모음 조화가 깨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체 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교체 7번째 두음 법칙입니다. 여러분 두음 법칙 많이 들어봤잖아. 두음 법칙 우리 끝말잇기 할 때 두음 법칙 적용되냐 안 되냐 하잖아요. 그죠? 두음 법칙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리을, 니은이 초성에 오는 걸 꺼리는 현상을 두음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을이 니은이나 이응으로 되거나 이응으로 되는 건데 사실 이응으로 변한다라고 보지 말고 이때는 탈락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인 공경할 때 노인 있잖아요. 노인 공경할 때 원래는 이게 한자가 늙을 노자예요. 근데 노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리을이 니은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쵸? 이때는 교체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저 사람 양심이 없네 할 때 있죠. 이때는 양자예요. 양심이야. 근데 이거는 리을이 이응으로 변한 게 아니고 리을이 없어진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는 탈락 현상이에요. 써놔. 여러분 그래서 두음 법칙이 다 교체는 아니고요. 두음 법칙이 다 교체는 아니고 이렇게 리을이 니은으로 변할 때면 교체, 리을이 빠지면 탈락 현상인 거야. 그래서 이 두음 법칙이 교체에 속할 때도 있고 탈락에 속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 정리된 걸 한번 봐봅시다. 자, 두음 법칙의 개념이에요.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것을 꺼려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소리인 니은, 리을이 여러분 조건이 한자여야 돼요. 한자.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빈칸 첫머리에 올 때 현실 발음에 따라서 니은, 리을이 탈락하거나 변한 소리대로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단어 첫머리에 리을이 못 오는 경우에는 리을을 니은이나 이응으로 바꿔 쓰는데 니은으로 되면 교체가 되는 거고 이응이 되면 탈락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구별하라고. 그래서 라로 루루 레르 레레 등으로 시작하는 한자 빈칸 한자의 첫 소리가 리을 첫 소리 리을을 니은으로 바꿔 쓰는 거고요. 랴려 료류 레리 등으로 시작하는 한자 리을을 이응으로 바꿔 쓰는 건데 이거는 탈락이라고요. 그래서 양심, 예절, 요리 이런 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단어의 첫머리에서 니은이 몸이나 반모음 이와 함께 쓰이는 것을 꺼려 니은을 이응으로 바꿔 쓰는데 이것도 바꿔 쓰는 게 아니고 뭐라 생각하면 돼? 탈락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집 여자잖아. 이 여자, 요소, 유대 이거는 탈락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두음 법칙의 예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만약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면 본음대로 적고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이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첫 글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접두사가 붙으면 두음 법칙 적용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요거는 별표. 요거 별표해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율은 탈락된 채로 열율로 적습니다. 조건이 뭐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으로 끝나야 돼.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으로 끝나야지만 이응 열율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쓰는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을 수 있고요. 준말은 줄어든 말이야. 준말에서 본음으로 나는 것은 말 그대로 빈칸 본음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로 붙어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또는 리을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고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로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의 두음 법칙에 따라 적습니다. 그래서 앞에 뭔가 접두사가 붙는다. 그러면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쪽 더 해볼게요. 178쪽 가볼게요. 자, 앞에 드디어 교체가 끝난 거야. 이제 교체 끝났고 의문의 변동이 크게 4가지 있다 했어요. 다시 떠올려봐.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있는데 이제 교체가 끝난 거고요. 축약은 간단합니다. 축약은 여러분 줄어든 현상이야. 축약은 줄어든 현상인데 크게 자음 축약이랑 모음 축약이 있어요. 다시 크게 뭐 있다고? 자음 축약이랑 모음 축약이 있는데 자 먼저 축약입니다. 두 음운이 결합해서 빈칸 하나의 새로운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축약이 일어나면 당연히 음운 하나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자음 축약 가볼게요. 자음 축약은 같은 말로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시는 이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이거 음운 개수 몇 개야? 5개죠. 근데 우리 발음은 어떻게 나? 이거 카예요. 기역이랑 히읗이 합쳐지는 거야. 그럼 이거 음운 개수 몇 개예요? 4개인 거야. 그래서 발음될 때 이렇게 줄어든 현상을 축약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자음 축약을 해서 같은 말로 거센 소리 대기예요. 예사 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 각각 거센 소리 키읔 티읕 피읕 치읓으로 바뀌어 발음 나기 때문에 뭐라 한다?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해요. 같은 말로 자음 축약이에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봐봐. 이런 식으로 막히다, 놓고, 맏형, 좋던, 법학, 좁히다. 마치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서 발음된 현상이 자음 축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순서 상관은
없어요. 순서 상관없고. 자, 모음 축약 있잖아요. 모음 축약은 사실 외울 거는 없어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자, 아이가 에, 누이다가 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되었다 어떻게 줄어? 됐다. 그래, 됐다. 하였다는 했다.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치? 이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축약에서 중요한 거는 자음 축약이에요. 자음 축약은 같은 말로 뭘 한다고? 거센 소리 내기라고 한다고. 그래서 봐봐. 연속된 두 개의 모음이 만나 하나의 모음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모음 축약이라고 하고요. 두 개의 모음이 형태소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이어지게 되면 두 모음 중 하나가 반모음으로 바뀌어서 나머지 모음과 결합해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봐봐. 두 개가 원래 이것도 단모음, 이것도 단모음이잖아. 그치? 그죠? 근데 왜라는 이중모음이 된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앞에서 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 교체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모음, 동화야. 모음끼리 만나서 같아진 현상으로 두 개 있었어요. 이모음, 역행동화랑 모음조화 있었어. 이모음, 역행동화는 같은 말로 뭐라 한다고? 전설 모음하예요. 전설 모음하고 그리고 뭐 있었어? 두음 법칙 있었죠? 근데 두음 법칙은 다 교체는 아니라 했어. 바뀌면 교체고 빠져버리면 달라. 그렇지? 그리고 음은 축약이에요. 축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으로 나뉘어지는데 자음 축약은 같은 말로 뭐라 한다고?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한다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 내일 문제 쭉 풀게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단어 틀린 거 써오시고 내일 단어 22강 외워오세요.